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습니다. 아니, 찍기는 또 찍었는데 편집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현생이 너무 바빠서 저는 지금 다시 서울로 이사를 온 상태고요. 오늘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제가 일주일 동안 본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영화, 드라마 좋아하는 사람이고 책 읽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이고, 근데 제가 광주에서 되게 여러 번 말했던 것 같은데 영화 보는 거 정말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잘 영화관에 안 가진다 이런 말을 제가 했잖아요. 근데 마치 그 세월을 보상하려는 듯이 다시 서울에 오자마자 거의 매일 극장에 좀 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카데미 수상을 기념해서 수상작들을 또 극장에서 해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작년에 못 봤기 때문에 올해 이제 그런 식으로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하는 그걸 막 가서 본 거예요. 그래서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본 영화들을 앱이 있거든요. 앱에다가 이렇게 포스터를 저장을 하면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제가 일부러 조금 이렇게 잘라놨어요. 사진으로. 그래서 이게 일요일이죠. 호퍼스 보고, 이거는 시너스, 이건 연지구, 이거는 애프터양, 패왕별이, 원배틀 애프터 어나더, 이거는 오늘 본 프로젝트 헤일메리. 이렇게 봤습니다. 이번 주에만. 근데 다 극장에서 본 건 아니에요. 이 중에서 애프터양이랑 패왕별이는 제가 어떻게 봤냐면요. 도서관에 갔더니 DVD를 빌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도서관에서 DVD를 볼 수 있는 건 알았어요. DVD실에서. 근데 빌려주는지는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1층에 딱 책 빌리러 들어갔는데 애프터양에서 DVD가 있어서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대출 가능이라 적혀있는 거예요. 제가 책을 빌리면서 DVD도 빌릴 수 있어요? 했더니 2층 가면 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빌릴 수 있다고 돼 있어서 제가 그동안 보고 싶었지만 못 봤던 영화를 지금 3개를 이렇게 빌렸는데요. 세상에, 영화 3개를 2주 동안 빌릴 수 있대요. 근데 돈도 안 내고. 이럴 거면 이건 거의 OTT의 종말을 말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저한테는 충격이었거든요. 저희 도서관 갈 때 책 빌릴 때 돈 안 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영화 빌릴 때도 돈을 안 내고 내가 이거를 빌릴 수 있다고? 이게 진짜 충격이었고 그 충격이 엄청 좋은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세금이 이런 데 쓰이고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도서관이야말로 경기가 안 좋을수록 더 활성화돼야 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문화예술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첫 번째는 제가 여기 도서관을 가리려고 애프터양입니다. 애프터양. 그래서 이거 참 보고 싶었는데 제가 구독하는 OTT에는 없어서 그동안 그냥 언젠간 내가 보겠지 하고 기다렸던 영화인데 참 좋았고, 이 포스터에서만 봐도 아시겠지만 엄청난 다문화 가정인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 양이 코고나다 감독이 파친코 감독이구나. 여기 적혀 있어요. 파친코 코고나다 감독. 그렇구나. 이 보시면 아빠는 백인이고 엄마는 흑인이잖아요. 근데 이 딸이 중국인인 거예요. 이게 입양을 한 거예요, 지금 이 부부가. 그런데 자기들이 이 딸을 키울 때 중국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딸한테 잘 알려주지 못할 것 같아서 이 양을 사오게 됩니다. 이 양은 로봇인데요. 그래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요즘에 우리가 참 AI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AI가 들어있는 로봇. 근데 정말 인간이랑 똑같이 생긴, 거의 구분이 안 되는 로봇
우리가 함께하는 미래인데 그 미래가 좀 예쁘게 그려진 영화인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이 약간 중국인 오빠 같은 느낌으로 이 여동생에게 중국 문화 같은 거를 많이 알려주는 그런 용도로 쓰려고 사온 가전제품 같은 건데요, 이 가족한테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될 수 없잖아요. 솔직히 생긴 것도 똑같이 우리 생긴 거 나랑 똑같이 안 생긴 로봇 청소기한테도 얼마나 마음이 갑니까? 그런데 생긴 것도 인간처럼 생긴 오빠인 거니까, 아들인 거니까 이 양이 멈추고 나서는 이 가족한테는 정말 가족의 죽음과도 같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양을 고쳐보려고 그리고 이 양의 기억을 따라가면서 양은 그동안 그리고 이 기계들이 이 로봇이 하루에 몇 초씩만 저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을 살아가는데 하루에 몇 초씩을 영상으로 저장을 해요. 대체 뭘 저장했는지 양은 그런 거를 보게 되는 아주 아름다운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집의 모습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미래에는 저럴 수 있겠다 이런 약간 상상도 되면서 예뻐요. 되게 미술적으로 예쁜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본 것이 바로 이 패왕별이인데요. 많은 분들이 놀랄 거예요. 패왕별이 이제 봤다고? 네, 이제 봤습니다. 제가 패왕별이를 장구경 공리 이렇게 정도 알았고 봤는데 3시간 정도더라고요, 영화가. 근데 저 좀 충격받았어요. 이게 약간 엄청 유명한 영화잖아요. 근데 너무 좀 충격받았어요. 그 초반에 그 경극하는 아이들을 키워내는 그게 너무 지금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너무나 혹독한 아동학대죠, 사실. 그런 것들이 저 좀 충격이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중국 사회가 격변하면서 중국인들이 겪어야 했던 혼란과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그려진, 그러면서도 이 경극하는 배우들에게 닥친 운명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너무 잘 그린 영화인 것 같고 마음이 너무 아프고, 저는 그 공리 역할의 주샨이었나요? 정말 멋지더라고요, 캐릭터 자체가. 뭐라고 해야 될까? 요즘 말로 하면 테토녀? 정말. 근데 완전 옛날 배경이잖아요. 근데 주샨이야말로 테토녀다 라는 생각이 드는, 굉장히 당차고 멋진 여성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았고요. 이 금지옥역은 제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금지옥도 장구경이 나오는 DVD죠. 영화죠.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극장에서 영화를 보면서 이번에 무슨 재미를 들렸냐면요. 포스터 모으는 재미. 들렸는데요. 아니, 너무 이벤트가 많은 거예요. 잠깐만요. 뭘 먼저 봤더라? 그래, 시너스부터 봤구나. 시너스를 봤습니다. 시너스는 이게 주는 줄 몰랐어요. 근데 영화 끝나고 사람들이 다 이걸 하나씩 들고 있는 거예요, 저희 영화관에. 그래서 제가 혹시 하고 제가 매점에 가서 혹시 받을 수 있냐 했더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받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가고 이랬던 것 같아요. 시너스는 워낙 평이 좋았던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제가 극장에 잘 안 가져가지고 안 봤던 영화인데, 제가 이거 보면서 그 극장에 이렇게 딱 앉아서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과 그런 경험을 하는 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보면서 진짜 재밌다, 이렇게 딱 그냥 보면서 바로 그 생각을 하는, 보는 내내 하는 거 있잖아요. 진짜 재밌다, 진짜 재밌는 영화다, 이렇게 끝까지 하는 그런 영화였고, 그래서 제가 나와서 막 후기를 찾아봤는데 이게 또 어떤 분들은 진짜 이상한 영화다 이게 무슨 장르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뭔가 너무 좋았어요. 그런
흑인 사회 이야기와 백인들과의 관계, 그리고 블루스, 그리고 아일랜드 음악, 그리고 뱀파이어 이렇게 나열하면 진짜 이상한 영화처럼 들릴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진짜 저는 너무너무 시원시원하고 노래도 좋아서 저는 막 지금 듣고 있거든요. 노래도. 그리고 저는 그 아일랜드 음악도 너무 좋았어요. 제 스타일이었고 진짜 저는 그래서 잘 보고 있고요. 포스터 놔두고 잘 봤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제가 본 게 바로 연지구입니다. 연지구. 또 장국영 씨가 왜 있죠? 장국영 씨와 이 여성분은 매연방이라는 배우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워낙 홍콩 영화 유명한 거 워낙 많고, 근데 사실 제 세대는 아니에요. 저희 윗세대가 홍콩 영화가 굉장히 유명했던 때고, 저는 그 후로 유명하다더라 해서 몇 개 본, 뭐 중경상님이나 천밀밀 이 정도 몇 개 본 상태고, 물론 그거 말고 더 재밌는 영화가 많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아직 못 본 그런 상태인데, 근데 저는 연지구라는 영화는 잘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예 제목 자체를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보면서 제가 또 깜짝 놀랐잖아요. 이렇게 재밌는 영화를 왜 아직 아무도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던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 얘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게 소재가 너무나 도파민 덩어리예요. 이분이 도련님이에요. 조금 잘 나가는 집의 도련님. 둘이 사랑해요. 근데 갑자기 좀 현대 나와요. 근데 물론 현대라고 해도 그 당시가 뭐 80년대나 90년대였겠죠? 이 영화를 찍었을 때. 근데 갑자기 현대 나오는데 이 여성분이 그대로 나와서 우리 도련님을 찾아주세요. 광고를 내주세요. 하는 영화라니까요. 진짜 갑자기 어디로 튈지 모르겠는 귀신 영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저는, 그리고 그게 약간 귀신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오싹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막 웃긴 거는 오싹은 약간 오싹한데 근데 사실 이 귀신이 너무 착한 귀신이에요. 막 어떤 해하려는 그런 귀신이 아니고 되게 착하고 정적인 귀신이어서 하나도 무섭진 않거든요. 근데 또 그 주인공들이, 현대인들이 좀 무서워해요. 근데 당연하죠. 귀신이니까. 근데 그 무서워하는 부분이 좀 웃기기도 하면서, 또 이 두 사람의 사랑은 또 로맨스면서 슬픈 부분도 있고, 신분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정말 너무 재밌었어. 매연방 씨가 정말 미인이시고, 정말. 그래서 저는 이거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극장에서. 추천입니다. 정말 재밌는 영화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본 영화 One Battle After Another입니다. 이것도 재밌다는 말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막 그리고 엄청 블록버스터다 했는데 제가 이제 못 봤다가 어제 이제 보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서 극장에서 보면서 그래서 재밌다 했구나 사람들이. 그렇죠, 재밌네 진짜 하고 나와서 또 후기를 봤는데 또 갈리는 거예요. 이게 재밌다와 진짜 이상하다 이렇게 갈리더라고요. 저는 진짜 재밌었어요. 그리고 너무 웃겼어요. 막 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아빠거든요. 이 지금 여기에 나온 분이 여기 딸이에요. 갓난아기 때 이제 어딘가 멀리 떠나서 신분을 숨긴 채 살고 있는데, 자기들을 지금 누군가가 찾으러 쫓아와서 도망가야 되고 막 이런 내용인데, 앞에 부분 제가 많이 생략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너무 대단한 배우잖아요. 얼마나 많은 영화를 찍었고, 얼마나 많은 영화에서 주인공이었고, 연기도 얼마나 잘하고. 근데 이 영화에서도 주인공 맞거든요. 근데 마치 주인공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에요. 조금 하찮은 느낌인 거죠.
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아내로 나오는 사람과 이 딸이 더, 그리고 쇼펜, 그 악역인 쇼펜이 훨씬 더 중요한 느낌이고, 약간 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역할은 뭔가 어수룩하고 좀 아무튼 그냥 좀 하찮아요. 그래서 그 너무 웃기고, 막 이제 전화해서 막 암호를 대라 이러는데, 그 우리가 보통 이런 영화 보면 얼마나 막 첩보 이런 암호 대고 탁탁탁 막 하잖아요. 근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어떻게 하냐면 기억이 안 나. 근데 진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그쪽에서 진짜 안 알려줘. 막 미치는 거예요, 이 사람. 자기 딸을 지금 막 보호하러 자기 가야 되는데 안 알려. 자기가 진짜 기억이. 그래서 막 전화를 해서 막 설득을 해요. 내가 지금 나이가 너무 많이 먹고 막 진짜 기억이 안 나. 제발 알려주라. 막 근데 그쪽에서 절대 안 알려줘. 그럼 막 거의 울어요. 근데 그게 정말 현실감 있고 너무 웃기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리고 막 자기들은 되게 고귀한 척 하면서 막 뭐 되게 대단한 집단인 척 막 하는데, 하는 말 들어보면 진짜 한심한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엄청 한심한데 그 주류 사회에 들어가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그런 것들이, 그 대사 보고 있으면 진짜 헛웃음이 나오고 저 너무 웃겨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극장에서 몇 번 웃었어요, 많은 분들이. 저도 웃었고. 근데 또 어떤 부분에서는 막 제가 소리내서 웃지 못했지만 진짜 막 영화 보면서 막 이러면서 소리는 못 내는데 진짜 어이없어서 웃긴 그런 거 있죠. 그게 참 재밌었고, 그냥 다 괜찮았어요. 연출도 그렇고, 막 위에서 막 헬기로 찍은 것 같은, 뉴스 영상 같은 그런 식으로 찍은 것도 그렇고, 막 운전해서 그런 느낌도 너무 잘 찍고, 연출을 정말 잘한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원베트의 더나도도 굉장히 시원시원한 영화고, 추천한다고 하긴 이미 작년 영화여가지고 많이 보셨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 드디어 본 프로젝트 에밀리. 너무 좋다. 사실 이 포스터가 여러 버전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날에 받을 수 있는, 또 뭐 4DX야 받을 수 있는, IMAX를 봐야 받을 수 있는 이런 게 있는데, 저는 그냥 오늘 스페셜이란,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또 마침. 그리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레이스한테는 미안한 말인데, 저는 로키 버전이 있다면 로키 버전을 받고 싶은데 아직까지 그런 포스터는 없는 것 같고, 저는 사실은 로키가 나온 포스터였다면 전 더 열심히 받으러 다녔을 것 같은데 이 포스터를 받았습니다. 프로젝트 헤일마리는 제가 책 읽었을 때도 한번 말했지만 정말 재밌는 소설이고, 영화도 재밌을 줄 알았어요. 제가 예고편을 몇 번을 돌려봤는지 몰라요. 근데 정말 재밌었다. 정말 재밌고 잘 구현했고, 그리고 제가 책을 읽으면서 약간 너무 재밌긴 하지만 이게 약간 과학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다 이해 못했는데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서 읽은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영화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들은 느낌? 그래서 저는 정말 재밌었고, 근데 아무래도 그러니까 영상은 책보다 이렇게 축소되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아까 영화 보고 나와서 혼자 점심 먹을 때 근데 그 장면이 나왔던가? 이게 싶더라고요. 제가 상상했던 거랑 본 거랑 이게 약간 막 섞이면서 그 장면이 나왔나 아니면 삭제가 됐나 생략이 됐나 이렇게 하면서 봤는데, 아무튼 조금 책보다는 내용을 축소하긴 했지만 그래도 역시나 너무 재밌었고, 그 우주 공간을 볼 수 있다는 거, 저는 그게 진짜 영화관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경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약간 저는 어렸을 때 꿈이 우주에 가보고 싶다, 우주인이 되고 싶다, 이런 꿈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 꿈이 이루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물론 요즘에는 우주 이렇게 하고 있긴 하던데 민간인들도 우주 여행하는 그런 사업이 나오고 있긴 하던데, 아무튼 그래도 아직은 그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영화를 보러 가서 그래비티라던가
인터스텔라라던가 또 이렇게 프로젝트 헤일메리라던가 이런 영화를 보면서 마치 내가 우주에 있는 것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참 영화의 순기능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우주여행 실제로 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영화관에서는 한 10,000원, 20,000원 정도 안에서 우주를 유영하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 기분을 정말 잘 느끼게 해주는 영화고, 그리고 우주인을 그토록 따뜻하고 귀엽게 그리는 작품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로키는 정말 너무 제가 아는 모든 외계인 중에 저는 제일 좋아요. 너무 귀엽고 착하고 그런 대화하는 거 3번 말하잖아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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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식으로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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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질문할 때는 질문 이렇게 하고 그 책에서도 그랬나? 이 그레이스가 뭐 할 거야? 평서문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건 질문 아니다. 평서문이다. 평서문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고 이 모든 영화들 제가 본 모든 영화들 다 너무 추천하고 하나 얘기 안 한 영화 호퍼스도 굉장히 평이 좋은 애니메이션이어서 제가 일요일에 보고 왔는데요. 재밌었어요. 재밌고 왜 평이 좋았는지 알겠고 어떤 동물권이라던가 자연에 대해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그런 걸 보여주는 영화라 좋았지만 저는 진짜 엄청 좋을 줄 알았거든요. 평점이 9점 몇이고 막 이래서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취향의 문제일 텐데 제 취향이 유치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 엄청 좋았던 애니메이션은 엘리멘탈이나 인사이드 아웃이나 토이스토리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제일 막 진짜 보고 또 보고 또 봤던 애니메이션? 또 봐도 너무 좋은 애니메이션은 그런 작품들이 저는 좋았고 호퍼스는 그 정도는 아니었다. 좋았지만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싶으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냥 괜찮다. 이렇게 저는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좋은 영화기는 한 것 같아요. 볼만하고. 제가 지금 내일도 또 영화를 보러 갈까 고민이에요. 근데 너무 피곤해요. 왜냐면 제 현생이 있잖아요. 직장 끝나고 극장에 갔잖아요. 보고 집에 오면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주말이라도 쉴까 내일이라도 쉴까 싶긴 한데 내일 또 어떤 영화의 무대 인사 GV가 있고 그러니까 그게 참 흔한 경험이 아니잖아요. 서울이 아니라면. 제가 광주 살았을 때 광주도 광역시인데도 무대 인사 정말 거의 못 봤어요. 무대 인사가 가끔은 있긴 한데 근데 제가 서울 오자마자 거의 그 주에 무대 인사 제가 들어봤는데 엄청 많은 거예요. 예매가 힘들지도 않아요. 어떤 무대 인사는 힘들겠지만 그래서 너무 쉽게 무대 인사 봤죠. 지금 저 이렇게 포스터 주는 그런 이벤트나 GV도 지금 벌써 한 2-3번째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은 정말 확실히 문화예술을 향유하기에 너무 좋은 도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좋은 점이기도 하면서 좀 아무튼 다른 도시에도 그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방에서의 그 경험들이 조금 더 확장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요. 그러면서 또 반대로 이제 서울에 살면 그런 것들에 너무나 많이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이기도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번 주에 본 영화 7편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혹시 다음 주에도 7일 내내 영화를 보게 된다면, 극장에 안 가더라도 집에서라도 영화를 하루에 한 편이라도 보게 된다면 또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해요.